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읽어주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이 김해공항에 갔다가 강연 끝나고 또 방송 끝나고 올라오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뭐 다른 거는 안 합니다. 근데 뭐 어떤 분들은 이제 그쪽에 있는 분들은 뭐 잘난 척 한다 그러는데 뭐 잘난 척 별로 안 합니다. 뭐 그리고 석사 박사 받았던 거 교수라고 별로 얘기 안 합니다. 왜냐면은 근데 교수를 교수라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 하나요? 이미 지금 여기 입장은 개그맨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교수인데 직업이 그럼 교수라고 하지. 그럼 저 날라리 개뽕입니다. 권영찬 날라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면 뭐라고 얘기하죠? 네. 제 직업이 교수예요. 물론 연예인이기도 해요. 예. 그리고 강연하면 강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10살, 7살 두 아이한테는 아버지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너무 막 명예훼손에 대해서 쉽게 알고 있어요. 그건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요. 일단은 뭐 좋은 부분이니까 오센 단독 병무청 측 김호중뿐만 아니라 모든 병역 의무자 입영 당일 연기 가능. 네, 인터뷰 기사입니다. 박판석 기자님입니다. 병무청이 입영 당일 입영 연기 신청에 대해서 김호중뿐만 아니라 모든 병역 의무자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병무청 대변인은 17일 오센과 전화해서 김호중 개인적인 사항에 관해서 확인해 주는 것은 곤란하다며 대신 모든 병역 의무자들이 입영일에 예기치 못한 일이 있다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에게 따르면 김호중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입영 당일 연기는 가능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입영 당일에 천재지변이나 몸 정말 아파서 입영 못하는 사정이 있다면 병무청에 전화를 하면 고려해서 입영을 연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매체는 김호중이 지난해 11월 25일 입영 당일 입영을 연기하기 위해서 응급실에 입원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실제로 같은 날 김호중이 입원했다는 사실도 함께 밝혔다. 입영 당일 질병으로 입영 연기를 위해서는 3일 이내 병무청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김호중의 소속사 측은 입영 연기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김호중 측은 세 번째 군입대 연기 역시 발목 부상으로 하려고 했지만 11월 25일 받은 진단서로도 연기 신청이 가능할 것 같다는 병무청의 답변을 받고 연기했다고 밝혔다. 일단 제가 아는 지식 내에서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31년 동안 방송하면서요. 특히 뭐 MC도 많이 봤지만 저도 리포터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에 정말 많이 갔습니다. 뭐 때문에 갔겠어요? 인터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입영 뭐 그런 거는 뭐 어떻게 합니까? 뭐 그리고 뭐 현재 군복무는 뭐 많이 갔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저도 가끔 재능 기부를 갑니다. 왜냐면 병무청이 공무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강연료가 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업 가서는 강연료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몸값이니까요. 근데 사실은 공무원분들이나 공기업분들은 특히 공무원분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나라에서 정한 기준을 넘으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서도 특급으로 받는데도 재능 기부로 가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소속인 많은 강사들이. 작년에도 병무청 강연 많이 갔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건요. 뭐 정확한 날짜를 되면 제가 병무청 직원이 아니니까 언제부터 전산화 됐다 그런 말씀 못 드리죠. 근데 이미 아주 오래전에 전산화가 돼 있어요. 이 전산화라는 건 뭐냐면요. 나이별로 순변별로 군대 갈 사람한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연기하다가 몇 해 전인가요? 너무 이게 밀려갖고 정말 나이 많은 사람들 면제된 케이스도 있어요.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 신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남자분들이. 군대 안 갔다고. 근데 군대 안 간 건 신의 아들이 아니죠. 병역 의무를 안 한 거니까. 오히려 병역 의무를 당당한 아들들이 혜택을 받아야죠. 그죠? 근데 병무청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군대를 가기로 했다가 안 가고 미국으로 출국해 버렸어요. 미국 시민권을 그냥 얻겠다고. 근데 아직도 그분 물론 이제 뭐 헌법 소원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병무청과 법무부에서는
이렇게 되면 누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몇 해 전인가요? 중요한 건 팩트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만 설명드립니다. 몇 해 전인가요? 작년인가요? 성악 음악 하시는 분들 일부러 살찌워서 군대 안 가는 방법에다가 걸렸어요. 그리고 뭐 별의별 방법이 다 있습니다. 무슨 뭐 먹물을 먹어갖고 여기 뭐 폐 새카맣게 하거나 뭐 어디 결론적으로 다 걸려요. 근데 자꾸 이거는 지능적으로 가요. 대신 병무청도 지능적으로 계속 발전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게 밝혀지게 돼 있어요. 왜 밝혀지는지 아세요? 대부분 누가 찔러요. 왜냐? 싸이 씨도 그때 사실은 군 생활을 잘했는데 주말이나 그럴 때 행사를 뛰었어요. 군인은 행사 뛰면 안 돼요. 나라의 신분이기 때문에 행사를 뛰면 안 돼요. 근데 그거 뭘로 걸렸어요? 핸드폰 조회니까 이수지역 다 위반했어요. 어디 가고 어디 가고. 그래서 다시 군 생활을 대한민국에서 직업 군인이 아닌데 가장 많이 한 게 현역 중에서 싸이 씨예요. 그래도 잘 이겨내서 결론적으로 전 세계 강남 스타일 하면서 전 세계적인 연예인 됐잖아요. 그런데도 미국 가갖고 아무 탈이 없어요. 왜? 미리 여러 번 힘든 일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 팩트는요. 병무청과 법무부에서 정말 군대를 회피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서 다 잡아내려고 합니다. 안 그러면 누가 군대 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아들, 손자 군대 보내겠어요? 그렇게 해서 빼는 애들이 많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하고 또 전산화된 지 이미 오래예요. 그래서 누구를 누가 빼갖고 하면요. 이 전산이 딱 티가 나요. 왜냐면은 금방 누가 입력했는지를 금방 찾아야, 왜냐면 입력 코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르고 그냥 70년대, 80년대만 생각해서 뭐 아버지가 백이 되더라. 뭐 백이, 그러니까 누가 뭐 전 국방부 장관은 안 되더라. 그 사람은 무슨 미쳤다고 김호중 씨를 빼주고 자기 인생이 너덜너덜해집니까? 말도 안 되죠. 자기 아들도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인데. 제가 알고 있는 군 장성 출신이나 꽤 높은 별단 분들은요. 나라의 국방 의무를 다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 물론 간혹 가다 안 보내서 뭐 나중에 난리 나고 뭐 그런 경우 있는데요. 대부분 다 보내갖고 해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군인이어갖고 정말 군인 돼갖고 뭐 북쪽과 이런 일이 있을 적에, 그래서 정말 순국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래서 병무청에서는 정말 이 잡듯이 속속속 전산을 해서 다 잡아내요. 웬만하면. 왜? 다 때려보면 알아요. 대신 이제 정신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기가 계속 다니고 뭐 하니까 이게 분간이 안 돼서 한동안은. 근데 이것도 체계가 다 잡혀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군대를 뺀다라는 건요. 죄송한데 옛날 방식 스타일로 생각하고 자기네 때 그렇게 했으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병무청에 인터뷰하고 방송하고 그 관계자랑 그리고 또 강연 가서 보잖아요. 못해요. 그만큼 전산화가, 대한민국이 얼마나 전산화된지 아세요? 예전에는 밤일 뛰고 연예인들이 또 행사 가면요. 무자료 페이라고 받았어요. 가수들 1000만 원 받을 거 800만 원 받아요. 왜? 세금 안 내요. 요즘 다 걸려요. 다 전산화돼 있어요. 빼도 박도 못해요. 심지어는 의료보험비 안 낸 연예인들 다 공개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병무청은 얼마나 전산화가 철저히 되는데 그런 걸 모르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대신 혜택 아닌 혜택은 뭐냐면요. 군대 가는 사람들은 아프거나 그리고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여러 가지 사유에 있어서 최대한 연장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 요번에 저희 조카가 군대를 갔는데요. 해외 잠깐 여행 갔다 왔어요. 그래서 2주 격리 해야 된대요. 그래서 자기 비용으로 자가 격리했어요. 군에서 안 받아줬어요. 못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2주 격리하고 음성 판정 받고 군대 갔어요. 그리고 군에서요. 어떤 일까지 있냐면요. 군에 들어갔어요. 근데 아프잖아요.
귀한 아들들인데 다치면 안 돼요. 다 돌려보내요. 나갖고 와. 나와서 와. 근데 그럴 때 오히려 그런 게 있어요. 이분 또, 왜냐면 얼마나 시간이 낭비가 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요즘에는 웬만한 그 법적인 테두리에서 연기할 수 있는 그때까지는요, 요 병무청 담당 분이 인터뷰, 이런 걸 팩트라고 해요. 사실을 인터뷰한 거. 김호중 뿐만 아니라 모든 병역 의무자들이 이병일에 예기치 못한 일이 있다면 이병을 연기할 수 있다라고 발표했다. 여러분, 가서 훈련소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가다가 발이 삐었어요. 요즘엔요, 돌려보내요. 왠지 아세요? 돌아가면요, 다시 그 사람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개인 젊은 이 친구로 갔더니요, 시간 낭비가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무청에서는 아프다고 하면 억지로 옛날처럼 뭐 정신 차려 그런 거 없어요. 아파요? 그럼 연기해요. 대신 법적인 테두리에서 계속 그러면 나중에는 가게 돼 있어요. 특히 제가 박사 석사 하면서 젊은 친구들, 왜냐면 계속 공부를 하려고 그것 때문에 또 연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그럴 때 학사장교로 많이 갔었어요. 그 지난 뉴스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아니 이렇게 군대에 대해서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웬만한 인터뷰를 다 하면 이런 건 금방 아는데 왜요? 저는 인터뷰를 많이 했으니까요. 자, 이 정도는 팩트, 이제 여기까지 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도 군대 준비하는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안 받아줘요. 특히 전염병 같은 경우. 그리고 행군이나 그런 거기 때문에 특히 발목이나 다른 데 가면요 못 받아요. 총을 못 쏘는데. 자, 그러면 제가 팩트는 뭐냐면요,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이런 걸 냈다라는 건 뭐예요? 또 얘기할게요. 전체를 안 보고 또 하나만. 그리고 제가 카톡을 봐요. 항상 호중 씨는요, 그렇게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상대 쪽에서 뭐라 카노? 해프라! 다 그래요. 그래 놓고 그것만 딱 닦고 증거래요. 미리 이러려고요? 아니요. 아마 김호중 씨가 이렇게 뜰 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시죠. 근데 뜨는 사람 안 뜨는 사람 정해져 있나요? 언젠가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타고난 사람은 뜨게 돼 있습니다. 그게 능력의 법칙이에요. 저요? 외대 영어과 다니면서 근데 방송국에 들어왔어요. 물론 이제 선배들이 조금씩 다 도움 줬어요. 그래 잘한다. 근데 다음에 내가 꼭 연예인 될 때는 서울예대나 아니면 연극영화과를 꼭 가서 연기 수업을 좀 해야겠구나, 아니면 액터 스쿨이라도 좀 다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초창기에는 영어 막 쓰면서 좀 인텔리한 개그맨을 많이 주목했어요. CF도 하나 찍고요. 롯데 아이스크림 데저트 곽영일 선생님이랑.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옛날처럼 군대가 너 와! 그러지 않아요. 아프세요? 그럼 낳고 오세요. 다 그래요. 대신 마지막 딱 나이선 정한선 몇 번까지가 이게 있어요. 왜? 안 그러면 계속 연기하는데요. 이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얘기를 하셔야지, 이거는 안 보시고 이렇게 해서, 자, 오늘 저 면도하다가 이렇게 여기 찢어졌어요. 아침에 급하게 나가는 거, 새벽에 아이 학교 데려다 주고 비행기 타러 갔거든요. 몰랐어요. 아내가, 오빠 왜 그래? 면도 다쳤나 보다. 근데 만약에 모든 상황을 다 떼놓고 이것만 봤어요. 그럼 누가 뭐라 그래요? 개그맨 권영찬 어제 폭행. 왜요? 상처가 있잖아요. 이것만 보고 얘기하면요, 별의별 상상이 다 가요. 근데 이게 아니라 아침에 급하게 면도하다가 아이 학교 데려다 주고 공항 가서 강연하고 찍고 다시 왔는데 몰랐어요. 근데 아내가 밥 먹다가, 오빠 그거 왜 그래? 뭐 있어? 아이고 면도하다가 또 급하게 갔다 또 살이 이렇게 드러나,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것만 보면 여러 가지 상상을 다 해요.
전체를 보셔야죠. 그리고 이제 명예훼손에 대한 팩트도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주병진 씨 사건이나 제 사건이나 그때는 명예훼손이 크게 중요치 않고 벌금 제 상대방 남자들 20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 100만 원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명예훼손. 그리고 거짓말한 거. 법정 모독죄. 요즘에는 법정 모독죄로 또 명예훼손으로 벌금이 아니라 2년형까지 받았어요. 그 뭐 연예인 짜고 사건 사고해갖고. 그리고 오늘 뉴스 보니까 조국 씨 편을 들은 게 아니에요. 저 조국 씨 편 안 들어요. 왜냐? 저는 노블리스 오블리지를 믿는 사람이에요.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더 어려운 사람들 많이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요것만 보자고요. 조국 명예훼손한 보수 유튜버 우종창 씨 법적 구속. 법원 최소 확인 없이 허위사실 방송.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기자분들이 면피가 되는 게 있어요. 뭐냐?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보도하다가 잘못해서 명예훼손한 거는 이거는 기자로서의 그거를 보도를 좀 더 하기 위해서 무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유튜버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유튜버 분들은 구독자 수에 따라서 그리고 또 이제 조회수에 따라서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사회의 공정한 질서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즉 조금 더 법적인 얘기를 하면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우종창 씨가 법정 구속됐어요. 명예훼손하면요 요즘 커요. 그리고 여러분들 왜 옛날에 제가 이제 경찰청 강연 지금 7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한국 사람들 술 먹으면 그래요. 경찰 목사가 자꾸 이 새끼 너 죽어 너. 이거 업무방해로도 다 원래 하면 걸려요. 평생 너 경찰이라 해라 이 새끼야 라고 하잖아요. 명예훼손이에요. 이제는요 전화하다가 쌍욕을 하잖아요. 그거 녹음하잖아요. 명예훼손돼요. 그러니까 사회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이 2000년도도 아니고요. 1988년도 아니고요. 2020년이에요. 그 20몇 살이던 권영찬이 이제 50대 초반이 됐단 말이에요. 그만큼 법적인 게 바뀌고요. 코로나19가 돼서 대한민국이 그래도 세계 10위 8위 안에 드는 선진국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웬만한 건요. 전산으로 다 잡아내요. 탈세, 아파트, 불법 상속. 왜요? 디지털로 다 나와 있는데 전산으로요? 근데 그 사이를 비집고 어떻게 전산에서 한 명을 딱 꼭 집어갖고 이걸 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김호중 씨는 젊다 보니까 주위에서 들은 얘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니까 군에 위문 공연 많이 갔더만요. 그러면 그분들이 참고적으로 얘기해 주지 않겠어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꼭 군대 갔다 오세요. 화이팅! 이러지 않겠어요? 그럼 알아요. 근데 꼭 전 매니저라고 주장하는 분이 제가 오늘 그분 누군지도 알았어요. 개그맨 모 선배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누군데 다 들었어요.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상대에 대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김호중 씨가 이것 때문에 방송 못 잡은 거 그리고 또 혹시 또 뭐 한 거 계약하다가 떨어져 나간 거 이거 다 명예훼손 플러스 그래서 민사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형사에서 만약에요 조금이라도 명예훼손이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나는 그분들이 막 그런 얘기할 때 막 덜컥덜컥 하는 게 왜 저러지? 저거 큰일 나는데 저러다 큰일 나는데 저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변호사분들 만나서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워 들은 게 많아요. 또 내가 직접 현장에서 느꼈잖아요. 저도 사실은 말 없는 발이 천리 간다고요? 아니요. 모든 건 다 자기가 책임을 못 져서 그렇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2005년에 억울하게 구속당하고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나는 탈모약을 먹었는데 상대는 마약을 먹었다고 하고
그래서 나중에 법정 구속돼서 30주일 동안 구치소에 있다가 1심에서 2년 6개월 실형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알았어요. 억울한 사람이 많구나. 그래서 신중하게 됐어요. 법적인 거 정말 많이 공부했어요. 판사, 변호사, 검사는 아닌데. 그래서 웬만하면 저 큰 법무법인에서 저 사무장으로 데려가려고 했다 했잖아요. 일 잘하고 법적인 지식이 많다고. 명예훼손 안 돼요. 남한테 함부로 욕하거나 함부로 이름도 올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요, 유튜버분들 안티하는 분들 이름 얘기 안 해요. 대신 좋은 얘기 하시는 분들, 뭐 이한 선생님, 뭐 최 교수님, 그런 분은 얘기해요. 왜요? 그리고 유튜버 우종창 씨 법적 구속 이건 얘기해요. 왜? 이건 법적으로 이미 구속되고 혐의가 있는 걸로 판정됐기 때문에 제가 얘기해도 명예훼손이 적용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남의 얘기를 그렇게 함부로 하면요, 저는 와, 저분 저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안 그래도 소송 많이 걸려 있으실 텐데.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로 낭패 보는 기자분들 얼마나 많은데요. 잘못 알고 썼다가. 근데 요번에는 좀 잘못 알고 있는 것보다도 좀 너무 도가지진을 칠 정도로 그쪽 한쪽의 의견만을 갖고 팩트가 아닌 하나만 딱 핀을 뽑아갖고, 이 상처만 핀을 뽑으면요, 권영찬 어제 술 먹고 싸움했다라고 기사 나갈 만해요. 내가 아침에 급하게 새벽에 면도하고 아이 학교 데려다주고 공항 가서 강연하고 부산 가서 돌아온 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팩트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김우중 씨, 흔들리지 말고 이번 일을 계기로 사람을 조금 더 잘 보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세상 사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연예인 중에서도 얼마나 사기꾼 많은데요. 연예 관계자들요.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다 헛소리예요. 그러다 인생 날린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래서 이번 일을 겪고 정말 열심히 착실해서 정말 좋은 음악 많이 들려주세요. 아셨죠? 김호중 최고! 또 이번 일로 마음은 들리시면 안 됩니다. 김호중 팬클럽 여러분들, 김호중 팬클럽 최고! 우리 모두 최고입니다.